제가 오는 길에 진짜 큰 수입을 잡았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20대가 참 우울하다 이러시면서 저한테 사과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이 근처에 어디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 한 분은 이거 먹으라고 과일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너무 비싸서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준 것 같아요. 대표님 춘천 인심 좋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과일 선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나. 과일값이 너무 비싸죠?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 너무 고통받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과 한 개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에 가서 장 보시려고 그러면 손이 나갈 듯 말 듯 망설여지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서 미안해가지고 이 가격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물가가 워낙 비싸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경제를 살리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외부 환경이 워낙 나쁘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세계 경제 환경이 그리 나쁩니까, 여러분? 아니요. 다른 나라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한국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는 겁니까? 리더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조성을 하고, 과열되면 좀 절제를 시키고, 이런 거 하라고 권력 맡기고,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을 시켰는데 엉터리로 하면 혼내야죠. 우리 집에 키우는 반려견도 시키는 대로 하라거나 잘못하면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혼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죠? 지금 우리는 왕을 뽑았습니까? 아니요. 충직한 일꾼을 뽑았죠? 그런데 그 일꾼이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심지어 회칼 위협까지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야. 전에 우리가 총으로 한 250명 쏴 죽였어. 정권에 대들면 대검으로 찔러 죽였어.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선 회칼로 보도 기자를 칼로 찔러서 중상해를 입힌 일이 실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보사라고 하는 데서 했다고 하죠?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부대에서 당시에 근무했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극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도, 제가 아주 가까이 아는 분인데 평생 그게 극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 생선 회칼로 언론인을, 국민을 위협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러자고 우리가 세금 내고, 이러자고 대통령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이제는 충직한 일꾼은커녕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고 시퍼렇게 눈떠 살아있는 주권자 아닙니까?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역을 방문한 야당 대표에게 선물로 사과 한 개, 귤 한 개, 이런 거를 선물해야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더 잘 살자고 함께 모여 사는 거고, 더 잘 살아보자고, 더 안전하게 살아보자고, 더 평화롭게 살아보자고, 더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 위임한 주권으로 우리가 낸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 그 돈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나라 망신시키고 국민을 이렇게 못 살게, 이렇게 민생 파탄 경제 폭망시키는,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평화의 위기 만드는, 전 세계에 정말 내놓아서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독재화 길을 가고 있는 국가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나라 만들고 말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행동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이번 4월 10일은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주인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오히려 공격하는 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 승리의 도구다. 우리 허영 국회의원 일 잘해왔지요? 예,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잣대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일을 잘하면 계속 더 일시키고, 일을 못하면 바꿔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 후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일 잘했다 생각하면 확실하게 찍어서 다시 국회로 보내야죠. 이 험지에서 고생하는 전성 후보, 이상하게 춘천 강원도에는 외자가 많은 것 같아요. 심판 승리, 이것도 두 자잖아. 허영 전성 심판 승리,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영 전성 심판 승리. 우리 전성 후보 정말 고생하지 않습니까?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국회의원, 지금 있는 국민의힘 그대로 방치하면 이 나라가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혹시라도 과반수를 차지해서 국회를 점령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단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국제적으로 망신, 이런 망신 없는,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차라리 떠나자, 이렇게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법권까지 장악해 보십시오. 국회까지 그들이 차지했을 때 일당이 돼가지고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하거나 과반수를 확보해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과 제도까지, 이 나라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바꿔서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건 막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회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미 법조차도 다 뜯어 고쳤을 겁니다. 칼틀막, 입틀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하면 잡아간다, 저런 말 하면 구속이다, 이런 법 만들겠죠. 여러분, 현재를 견디기 어렵다, 더 이상 역주행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생각되시면, 그리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바꿔야 됩니다. 전성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심판과 승리를 위해서 허영 전성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백승아 그리고 우리 요즘 우리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몰빵이 아니라 더불어 몰빵이라고 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 몰빵, 따블로 몰빵입니다. 춘천은 저를 선생님으로 만들어준 도시입니다. 춘천교대 나왔습니다. 춘천은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준 도시입니다. 춘천교대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네, 제가 이 거리를 남편 손잡고 엄청 20년 전에 활보했었는데요. 오기 전에 한 바퀴씩 돌고 왔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처럼 살아있고 번화하고 생기 있는 춘천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춘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 세력이 힘내겠습니다. 몰빵으로 하면 심판하자 3분 해주십시오.